그래서 이제 공부할 것은 소송 참가예요. 소송 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술 포맷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에 기출이 됐고요. 의의 요건 절차 효과에 맞춰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내용을 끼워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의, 개념이나 근거,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취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소송 참가는 소송에 관여하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거예요. 타인 간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남들 싸우는데 왜 끼어드느냐?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말 자체는요,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 용어들을 옮기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다른 제도와의 경계선 사이에서 혼선을 빚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 개념은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타인 간 계속 중인 소송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3자가 관여하는 거예요. 두 문자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소송 참가는요, 제3자의 소송 참가와,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행정청 말고 제3자요.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공장 설립 허가 신청 거부가 있었다. 그러면 공장 주인하고 행정청하고 왜 나한테 허가를 안 해줍니까? 라고 싸울 때 과수원 주인 제3자로 참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왜 허가를 해줍니까? 라고 과수원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중일 때 공장 주인이 참여할 수 있겠죠. 자칫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인용되면 자기 공장 날아가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관여하는 겁니다. 뭐 소송 참가는 다른 데도 인용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먼저 제3자의 소송 참가를 보겠습니다. 개념은 아까 소송 참가 개념에다가 제3자 소송 참가의 특이한 개념 표시들을 끼워 넣으면 돼요. 타인 간 소송 계속 중에 딴 사람을 끼어든다 그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봅시다. 딴 사람 간의 소송 계속 중인 경우에 어떤 제3자가 소송에 끼어드는 겁니다. 어떤 제3자라는 부분의 설명이 굉장히 길죠. 소송의 결과에 권리이익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여기까지예요. 받을, 발음이 부자연스럽죠. 받은, 받을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재심 청구예요. 제3자의 재심 청구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권리이익 침해를 받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라고 굉장히 어색한 발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 침해를 받을,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공장 주인의 왜 거부했느냐는 소송에 과수원 주인이 이거 통과되면 공장 생길 거 아니에요. 과수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제3자죠. 반대의 경우도 과수원 주인이 소송 제기해서 계속 중일 때 공장 주인이 큰일 나잖아요. 저거 정말 허가 취소되면 나는 권리 침해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런 제3자가 끼어드는 소송 참가를 제3자의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소송 참가 자체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예요. 하지만 제3자의 소송 참가는 행정소송법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특유한 제도입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민사소송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행정소송법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제3자의 소송 참가는 특유한 거라고요.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이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취지는요, 형성력, 기성력 때문이에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도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행정소송법 29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속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그래요. 경원자들 사이에서 왜 쟤를 검사를 뽑고 나를 검사를 뽑지 않느냐라고, 두 사람이에요. 가정을 해봅시다. 저 사람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뽑았어요. 거부처분 취소되면 기속력은 재처분 의무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나를 뽑는 거지. 그런 기속력 때문에도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성력은 직접적으로, 기속력은 간접적으로 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나중에 자기한테 권리 의무 침해가 오게 되면 그걸 또 다툴 거잖아요. 미리 소송에 참여시켜서 공격 방어 방법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정하는 소송 절차상의 제도입니다. 요건을 잘 외우셔야 되겠죠. 타인 간 취소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되고요.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가 여러 번 부자연스럽게 발음해 드리니까 제 정성이 여러분들 암기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판결 형성력과 또는 기속력에 의해서 권리 침해를 받는 제3자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경원장언이죠. 이걸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요, 신청재판 불복이고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 찾아서 정확하게 옮겨주시면 돼요. 재판은 법원이 결정으로서 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16조 2항에 특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제3자의 소송 참가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및이니까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야죠. 제3자의 의견도 들어야죠. 공장 주인이 제소했을 때는 과수원 주인의 의견도 듣고, 과수원 주인이 제소했을 때는 공장 주인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불복은 16조 3항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는 통상 항고보다 불리합니다. 2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는요,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민사소송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일단 암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와 암기의 나선형 상승구조 중에 처음 출발점은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우면 됩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와 유사하다. 제3자의 소송 참가가 그래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암기하셔야 나중에 이해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암기하셔야 돼요. 두 문자 만드는 건 좋습니다. 일단 암기하세요. 참가인의 지위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지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참가를 했으니까 어쨌든 플레이어가 세 사람이 됐잖아요. 행정청이 있겠죠. 피참가인인 원소송의 원고가 있겠죠. 이 3명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이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요. 참가효를 받는 것은 행정청, 피참가인인 원소송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기판력을 받는데, 이거 지금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기판력 공부 안 했잖아요. 일단 참가효가 뭔지, 기판력에 의한 결과는 뭔지를 적어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기판력까지 다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쳐다보셔야 이해될 거예요. 일단 외우십니다. 참가인,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허가를 하면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참가한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참가인, 원소송 원고의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보조 참가인과 다른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특징인데, 지금 이해되실 리가 없다고요. 일단 이거 외우는 게 시작입니다. 뭐 참가효와 기판력은 그냥 그렇다고 외워주세요. 이런 거 외우라고 두 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 소송 참가는 법조문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연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3자 소송 참가를 논하시오라는 약술 문제를 받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답안지 채울걸요. 그냥 쭉 쓴 다음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의효권 절차 효과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분산 배치해요. 재배치하는 사람은 이제는 좀 감이 오십니까? 이거 재배치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 쓰는 사람하고는 정말 다른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심 청구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받을 제3자가 아니라 받은 제3자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모두 뿌리가 같아요. 인용 판결의 형성력 때문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제3자의 재심 청구란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아니라 제3자의 재심 청구라 특이한 겁니다. 재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툴 수 없어요. 1, 2, 3심 다 거치고 끝나면 확정되거든요. 아예 그 전에 포기를 해도 확정이 되죠. 1, 2, 3심 다 거치고 확정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또 다툽니까? 하지만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451조에 정해져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법관인 줄 알았는데 법관이 아니었다든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만 딱 한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확정된 종국 판결에 무지무지 심한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가 판결의 취소 그리고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왜 특별하냐면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야 이건 확정된 거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덤비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확정됐는데 덤빌 수 있으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특별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소송 확정 판결은 근데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요. 민사소송이랑 제3자한테도 효력을 미칩니다. 29조이랑 형성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제3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랑 다른 특이한 점이에요. 그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여기까지가 요건입니다. 일단 취소 판결,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죠. 취소 판결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를 받았어야 하고요. 받은 제3자여야 하고요.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어야 돼요. 아까 제3자의 소송 참가 배웠잖아요. 참가했으면 재심 청구권 없습니다. 참가하지 못했어야 재심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재심과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그것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여야 하고요. 그래서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아마도 승패가 바뀌었을 텐데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이런 특별한 후회는 법이 불복 절차를 보장해 줍니다.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도 심지어 확정된 종국 판결씩이나 되는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을 잘 외우시면 되고요. 취소 판결,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 인용 확정 판결에 의해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여야 해요. 당사자는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청구가 훨씬 쉽습니다. 제3자의 재심 청구에 비해서는. 자신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런 사유란 판례가 말합니다. 사회통념상 제3자에게 귀책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만 봐서는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냥 법관께서 내가 딱 보니까 알겠다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들은 사통, 삼책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문구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문구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 증거로 공격방어 방법 중에서도 판결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법한 강력한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것, 이걸 요건을 하고요. 기간 요건도 있어요. 확정 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공장 주인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내가 공장 다 지어놨는데 과수원 주인이 취소소송 제기해가지고 내 허가가 날아갔다고? 그게 확정됐다고? 이걸 안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돼요. 그리고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굉장히 좁죠. 정말 부지런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재심이에요. 그래서 불변기간이다 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하시려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재판 불복에 대해서 뭐 적을 수 있겠는데 어떤 교과서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없는 내용 지어서 쓰는 것은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31조 조문밖에 없으면 지어서 써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신청 재판 불복을 알아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붙여드렸습니다. 효과는 뭐냐면 확정 판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확정 판결의 효과인 기판력과 기속력이 날아갑니다. 31조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린 이유는 실전 연습에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마도 아무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데 달랑 이 조문만 가지고 답안지를 채워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대비하시라고요. 네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뭐 1문에 1, 2, 2문, 3문 해서 한 3, 4문제 나오잖아요. 네 과목에서 4문제씩 나왔다고 치면 16문제잖아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아예 모르는 걸 쓰게 됩니다. 합격을 한 분이나 합격을 못한 분이나 뭐 수석 합격쯤 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확률로 수석 합격하신 분까지들 포함해서 반드시 16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아예 한자도 생각 안 나는 문제를 쓰게 돼요. 그럴 때 이걸 재료로 쓰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뭘 기대해서 써야 되겠어요? 의, 요건, 절차, 효과. 뭐 맨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익숙하면 되게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한테 잘하십시오. 익숙하면 소중한 줄 모르는데요. 의, 요건, 절차, 효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해보면 압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참가 제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당사자는 참가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처분청도 참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 중에서 제3자가 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처분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약술로 우리가 또다시 대비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관계행정청의 참가다. 이건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법원이 필요성 인정할 때 취지는요 이런 겁니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당사자가 아니면 원고 피고가 아니면 제3자로서 보조 참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행정청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법 주체,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법인에 소속된 기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서 피고 적격을 인정받았어요. 원래 당연한 게 아니고요. 법이 인정하니까 법은 깡패잖아요. 법이 인정하니까 가까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소송 절차요.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이 아니어서 보조 참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17조가 규정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이제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정책을 이루잖아요. 이컨대 뭐 4대강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환경 영향평가 발주, 뭐 영향평가 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 청구, 감사 결과 열람, 그래서 뭐 사업자 선정,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정책에는 여러 행정청과 많은 처분이 관련된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처분만을 가지고서 그걸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일련의 거대한 흐름인데 그거 하나가 삐끗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행정청도 참여해라. 그래서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위해서 행정청이 생각할 때 그런 거겠죠. 관계행정청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서 부처 간의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건설교통부는 알고 있는데 환경부는 모르는 거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끼어들어라는 거죠. 요건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타인 간 취소속 계속은 참가제도에서 공통된 요건입니다. 다른 행정청이라는 거는 처분청 말고요. 주로 관련이 있는 행정청이어야 되는데 개정처분은 소외 대상이 된 처분이죠. 개정처분이나 재결, 소외 대상이 된 재결이죠. 그것과 관계가 있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어떨 때 인정을 받느냐면요. 적정한 심리적 판결을 위해서 결정적일 때, 그럴 때 인정받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신청재판 불복 중에 불복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재가 하나도 없어서 저도 그냥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면 지어서 써야죠.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쓰는 것을 생략하고도 피해를 전혀 안 받을 만한 거 하나를 꼽자면 불복이에요. 왜냐면
통상 항고는 절차상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되는 건데 뭐 즉시 항고니 이런 거 생각하기 되게 복잡하니까 교수님들도 교재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수님도 안 쓰는데 학생들이 안 썼다고 큰 문제 있겠어요? 이제 효과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 수행을 하게 돼요. 아까 피참가인, 그러니까 행정청이죠.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제3자의 소송 참가와 다릅니다. 아까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요, 그냥 보조 참가예요.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가필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이건 적어 두셔야 됩니다. 보조 참가다. 이 점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와 다르다. 그래서 참가당한 피참가 행정청, 원처분청이죠. 처분청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건 못한다. 반면에 제3자의 소송 참가로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결국 공동소송적이란 말은 그냥 내 일이기도 한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촉돼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17조를 적어드렸으니까 이걸 보고서 모든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7일 동안에 온 세계를 창조하는 일과 비견할 만한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16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가가 끝났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소외 변경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